자, 지금 계속해서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정비사업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방금 1부에서 재건축 이야기를 좀 나누다 좀 정리가 됐었는데요. 재건축에 투자할 때도 여러 가지 규제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규제 사항들을 좀 챙겨봐야 하는지, 그리고 투자하면 내가 어느 정도의 가치를 또 얻어갈 수 있을지 같이 분석하는 이야기까지 지금부터 또 원장님께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 두 가지로 좀 나눠서 2부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재건축, 재개발이 일반 부동산 아파트 시장을 끌고 가는 상당히 큰 그런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정부에서 이러한 재개발, 재건축 시장, 특히 강남의 재건축 시장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규제를 가함으로 해서 일반 아파트의 가격적인 안정을 꾀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지난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8.2 대책 이후에 상당히 많은 재건축의 규제를 내놓은 그러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어떠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일부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이제 과정까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과정 중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어떠한 규제를 가지고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잘못 투자를 하게 되면은요, 내가 만약에 재건축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은요, 나중에 입주할 때까지 아파트 입주권을 팔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고, 또 입주권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 그러한 아파트 재건축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현금 청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현금 청산이란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내가 조합원으로서 나중에 아파트나 상가를 분양받지 않고 그냥 나는 여기서 나가겠다 혹은 반대한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훗날 어떻게 되냐면 보상받고 나가게 되거든요. 이러한 보상을 받을 때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정평가로 보상을 하게 되고요.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시가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나 시가 보상이다라고 할 때에도요, 전체적으로 지금 통용되고 있는 매매가를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대략 한 80% 남짓,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에 내가 하기 싫다, 내가 반대를 하겠다, 그냥 나는 현금으로 보상받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100% 손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권 자격이 되는 토지 등 소유자 이런 분들, 재개발, 재건축의 조합원 이런 분들은요, 과연 내가 나중에 입주권을 받을 사람이 될 건지 아니면 반대를 할 건지를 면밀히 살펴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요, 입주권을 가져가시는 것이 훨씬 더 프리미엄이 크게 되고, 안 가져갈 경우에는요,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재개발, 재건축에 어떠한 규제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재개발, 재건축의 과정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이제 2030 정비 기본계획부터 출발을 해서 그리고 입주하고 청산할 때까지 이 수많은 과정이 있는데, 지난 8.2 대책 이후로 나온 많은 그 규제들은 각 단계별로 좀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첫 번째로 파급 효과가 있고 시장에서 관심이 많은 규제가 하나 있죠. 이것이 바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는요, 용어를 하나하나 이렇게 뜯어보면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가게 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이니까 재개발하고는 관련이 없겠죠. 재건축 아파트에만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입니다. 그리고 초과이익이라는 말이 나왔었죠. 초과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조합원으로서 가지고 가게 될 이익이 초과된 부분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지는 거예요. 일반적인 경제시장에서 인플레이션 이상으로 올라간 부분을 바로 초과이익이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과적으로 난 이익을 이제 세금으로서 환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재건축 초과이익인 것이죠. 그래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가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서 남긴 그 부가가치의 일부분이 나가게 되기 때문에 투자성에 있어서는 영향이 미치게 되겠죠. 자, 그것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는 예를 들어서 10억이었다.
그런데 나중에 8억이었다. 그러면 나중에 2억이 남았다. 그럼 2억 중에서 정상적으로 올라갈 부분이 1억이었다라고 하면 나머지 1억이 남게 되겠죠. 이 1억의 바로 초과 이익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 사이에 올라간 가격을 우리가 이익이라고 보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 맨 마지막에 오른 가격을 입주 때 가격으로 봅니다. 그리고 예전 가격, 빼야 될 가격은 예전에 있었던 바로 추진위원회 당시의 가격을 빼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입주할 때 10억이었고 추진위원회 때 8억이었다라고 하면 2억이 올랐고 그 2억에서 정상적으로 올라간 것들이라든가 소유비용 이런 것들을 다 빼게 돼서 만약에 300만 원이 남았다라고 하면 3천만 원 이상이 되게 되면 이제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세제를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그 안에 규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추진위원회에서부터 입주할 때 사이에 올라간 이 가격, 이 가격에서 정상주택, 그러니까 정상적인 인플레이션이다. 주변 아파트 가격이 이 기간 동안에 올라간 그 부분을 빼주고 그 다음에 사업에 들어간 비용을 빼주고 이렇게 남은 이익을 바로 초과이익이라 보고 이 초과이익이 1인당 조합원수로 나눴을 때 3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부과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가장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그 공시가격이라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이 공시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감정평가에서 고시한 가격인데요. 입주할 때는 매기는 가격은 시가를 매기고요. 그 다음에 출발 가격은 공시가격을 매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시가격 대 공시가격 혹은 시가 대 시가가 아니라 시가에서 공시가격을 빼게 되니까는 상당폭 늘어나게 되는 그러한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부터 입주 때까지 오른 가격의 초과이익 환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재건축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되는 그러한 규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바로 이제 안전진단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역 지정을 받기 전에 안전진단을 받게 되거든요. 이 아파트를 과연 안전진단을 해서 다시 지어야 되는 그러한 위급한 상황이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인데요. 이 안전진단이 상당히 강화가 되었죠. 그래서 안전진단 강화가 이렇게 되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안전진단을 통과해야지만 나머지 것들이 진행이 되는데 안전진단에서 막혀버리면은요, 이제 투자자들이 재건축 시장에 들어올 만한 그러한 여지가 별로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훗날 어떠한 결과를 또 낳게 되냐면 재건축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지 않으면서 신축 물량이 없어지고 신축 물량이 없어지면 재고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경제적인 사이클로 또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재건축 아파트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비용이 많이 나가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것을 과도하게 막았을 경우에는 훗날 또 다른 그러한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정책 당국에서는요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규제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와 같은 걸로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있죠. 무엇이냐면 내가 재건축 조합원인데 조합 설립 인가가 났다. 조합 설립 인가가 이때거든요. 추진위원회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난 이후에는요, 그 입주권이 타인한테 양도가 되지는 않습니다. 재건축 아파트에 우리가 투자하는 이유는 훗날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법이 바뀌어서 조합 설립 인가가 난 이후에, 재건축 같은 경우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난 이후에는요, 그 아파트를 사더라도 입주권이 물림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령의 적용 날짜를 잘 살펴서 입주권을 박탈당하는 그러한 경우가 없도록 여러분들이 잘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재건축 쪽에 있는 것은요, 초과이익 환수, 그 다음에 안전진단 강화, 그리고 세 번째는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 입주권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없는데 단 하나만 있죠. 관리처분 이후에는 입주권이 양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재개발과는, 재건축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그 재개발, 재건축에 투자를 하는데 많은 것들을 좀 아는 것이 좋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개념 자체, 용어 자체를 일단 기본적으로는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용어 중에서 무상지분율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무상지분율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의 개발 구역 안에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합원이 2명이라는 얘기죠. 이 조합원 2명이 가진 게 한 사람은 대지 30평, 한 사람은 대지 20평을 가지고 있어요. 합치면 50평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용도지역이 2종 일반 주거지역이다라고 한다면 서울 같은 경우에 용적률은 200%를 적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합쳐서 지금 재건축을 하는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0평의 용적률이 200%입니다. 그리고 인근의 평당 시세가 중요합니다. 평당 시세가 예를 들어서 한 2천만 원 정도 하는 그러한 동네의 재건축이더라라고 하는 것을 조사해 놨고요. 그렇다면 예상 연면적은 얼마나 될 것인가? 대지가 50평이고 용적률이 200%니까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100평을 넘지 못할 것입니다. 아하, 이 두 개의 집을 부셔서 50평의 집을 지으면 각층 바닥 면적의 합이 전체 연면적 건축물이 100평까지 지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죠. 예상 공사비가 있을 겁니다. 연면적에다가 평당 공사비를 곱하면 되겠죠. 대략적으로 450만 원 정도가 평당 공사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4억 5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 공사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한 5천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된다라고 한번 쳐볼게요. 자, 이러한 조건을 가진 데에서 과연 투자성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무상 지분율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한번 따져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자, 수익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익은 뭐냐면, 수익은 항상 총 매출에서 비용을 빼는 것이죠. 이 총 매출이 얼마냐면요, 얘가 인근의 평당 시세가 2천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2천만 원에 100평을 짓는 그러한 개발 사업이잖아요. 그럼 20억이 전체 총 매출이 될 겁니다. 그래서 20억 전체 총 매출에서 비용이 나가게 되겠죠. 아까 비용은 공사비 4억 5천과 그리고 기타 비용 5천 합쳐서 5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총 비용은 5억이 나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15억이라고 하는 것이 돈으로 남게 되거든요. 그런데 돈으로 남다 끝나는 것이 아니죠. 거기에 입주민들이 다시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그런 입주권이 있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면 입주민들이 살아야 되는데 이 15억을요, 입주민들이 살 수 있는 콘크리트 바닥의 면적으로 환산을 시켜줘야 돼요. 그렇다면 평당 시세가 2천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15억이라고 하는 남는 돈을 평당 시세 2천만 원으로 나눠주게 됩니다. 나눠주게 되면은요, 75평이라고 하는 연면적이 남게 돼요. 결국 이 사업을 했을 때 A와 B는요, 합쳐서 75평이라고 하는 건축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A와 B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대지 지분이 다르죠. 한 사람은 30평, 한 사람은 20평이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권리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나눠야 됩니다. 훗날. 이것을 관리처분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나누는 비율은 어떻게 나눠줘야 되냐면, 종전에 가지고 있었던 대지 지분의 개발 이익의 비율을 곱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A라고 하는 사람은 대지 지분이 30평이었는데요. 이게 150정, 그러니까 아까 건물이 75평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대지 면적이 50평이었으니까 대지 지분 대비 150%의 개발 이익이 생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A가 가지고 있던 대지 지분 30평이다 150%를 곱해서 45평의 건물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것이고, B라고 하는 사람은 대지 지분 20평에서 150%의 무상 지분율을 갖기 때문에 30평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요, 대지 지분 30평에 150%니까 45평 가져가고 B는 30평을 가져가게 되는데, 현재 가치는 45평이니까 평당 2천만 원 계산해서 9억의 현재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이고, 30평을 가져가시는 분들은 2천만 원에 6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얘가 입주할 때까지 2천에서 3천만 원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면 13억 5천 내지는 9억까지 올라가게 돼서 A 같은 경우에는 한 4억 5천 정도의 이익이 생길 것이고, B 같은 경우에는 3억 정도의 이익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무상 지분이 뭔지, 그리고 무상 평형이 뭔지, 그리고 투자성은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가늠을 해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일 강의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가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도 직접 제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